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 무려 90일. 작은 공방 몇 개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에서 기타를 직접 만드는 마지막 공장. 아이유의 밴드 혁오. 이 기타 인기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술을 치우쳐버리면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너무 치우치면 예술이 뒤떨어지거든요. 일본에도 보니까 좋은 브랜드가 몇 군데는 남아있고 우리나라에도 왜 안 될까 해서 그 남아있는 한 군데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꿈이 이루어져 버리긴 했는데 쉽지는 않죠. 34살 청년이 가업을 물려받아 51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데 단순 공산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약간 스스로 멋이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비결, 이건 좀 이따 들어보고요. 먼저 기타 만드는 신기한 과정 설명과 함께 볼까요? 조금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일단 목재창고에서는 건조를 하는데 자연 건조를 통해서 이제 여름에는 아주 고온 다습한 공기에서 겨울에는 아주 저온 건조한 온도에서 습도에서 목재의 내구성의 범위가 넓어진다. 나무와 나무가 마주보고 있던 지점을 펼쳐서 기타의 전판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저희가 북 매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처럼 매칭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목재와 오른쪽 목재가 동일하게 매칭이 되는 걸 말하는데 밑에서 조명을 쏘는 이유가 이 두 개를 붙였을 때 빛이 새어나온다는 거는 사실 평평하게 딱 붙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약간의 틈이 보이면은 다시 재단을 해서 평평하게 만들고 딱 붙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양옆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한 판이 되게 만드는 거죠. 직사각형으로 잘 붙은 두 개의 접합된 전판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따내는 작업입니다. 사운드홀 테두리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 조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기타를 더 깔끔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판가름 되거든요. 통 밖으로 진동이 빠져나가고 음파가 빠져나가야 소리가 사실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동, 음파가 빠져나가는 그 사운드 홀을 만드는 작업이고 이 전판의 두께는 3mm가 채 안 되거든요. 반면에 어쿠스틱 기타는 기타줄의 장력이 70에서 80kg 정도 상상을 해보시면 성인 남자 한 명이 2점 몇 mm의 널판지에 올라가는데 당연히 푹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을 분산하게 하는 상목을 붙여서 힘을 분산하게 하고 기타줄을 쳤을 때 그 진동을 분산시키고 이 진동을 좀 더 아름답게 해석해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상판에 있는 브레이싱을 최종적으로 스무스하고 깔끔하게 가공을 하는 이 작업이 사운드의 품질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이것도 다 사람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수작업으로 칼질하면서 거의 이렇게 테이프처럼 붙어있는 형태를 띄잖아요. 더 좋은 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기타 옆이 휘어져 있잖아요, 휘황찬란하게. 근데 이제 목재 자체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판재를 물에 잘 담그고 불려서 거기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그 옆에 모양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바디 쉐입을 만들고 싶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와,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일단 몸통은 어느 정도 만들었고요. 시간 없으니 목과 머리 좀 더 빠르게 볼게요. 핑거보드에 홈을 파고 홈 안에다가 목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개라든지 여러 가지 아트웍을 넣어야 되는데 넣기 위해서 슬롯을 만드는 거죠. 목재가 경도나 뭐 가공성 이런 것들이 뭐 스테인리스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해요. 한 번에 가공을 하려다가 날이 망가지고 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단 한 번에 하진 않고 1차 가공을 통해서 계단식으로 먼저 가공을 합니다. 기타의 넥이 장력에 의해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온습도에 의해서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여기 안에 쇠막대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쇠막대기를 통해서 넥을 약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는 핑거보드를 붙이죠. 그래서 2차 가공을 들어갑니다. 2차 가공을 한 다음에도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한 번은 그 감각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작업적으로 약간 리듬 타듯이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나무를 만지다 보니까 손이 되게
하얗거든요. 이게. 아, 그쵸. 그러면서 동시에 또 손만에 되게 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손작업을 해야 돼. 네. 맞아요. 이제 멋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색깔을 약간 진하게 색칠을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명백하게 있는 나무의 숨구멍이라든지 평탄하지 않은 부분들을 메꿔주는 작업이에요. 또 좀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화장시켜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팅 자체는 이제 뭐 외관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코팅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의 사운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디자인한 사운드 자체가 코팅을 했을 때 이런 소리가 나야지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작 의도까지 다 반영이 되려면 적절한 횟수, 적절한 두께, 그리고 도료의 성질이나 도료의 종류도, 이런 작업물은 사람이 손으로만 만져도 각질 때문에 흉터나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없애주는 작업이고 광도 나는 그런 작업이에요. 남수결합 방식으로 이 기타의 넥과 바디를 조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만약 각도가 틀어지면 아무리 뒷반에서 애를 써도 만회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위치에 맞게 이 프렛을 박는 작업이고요. 손도 아프지 않고 정확한 음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연주할 때 다른 음이 나거나 방해하는 음이 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브릿지를 붙이는 이유는 그냥 막 붙이는 건 아니고, 아까 이 브릿지를 붙였을 때 상연주부터의 거리를 재서 하연주의 거리가 이만큼일 때 맞는 음이 나온다라는 걸 역산하셔가지고 이 브릿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붙여야 돼요. 이 위치를 잘못 붙이면 이제 코드를 잡아도 원하는 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줄을 걸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QC 팀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음을 조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품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타, 외관, 소리, 조율 등 최종 검수를 통과해야 소비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요. 눈으로 다 일단 확인하시고 손 감각 만져보시면 매끄러워야 되거든요. 께서 딱 보면은 만지면 그럼요. 몇 년을 일하셨길래? 제가 35년 했습니다. 여기에서만요? 여기서는 20년 했죠. 여기는 20년. 네. 20년이면 많이 일한 편이에요. 여기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많아서 20년은 뭐 거의 그지 그냥 명함도 못 내밀고. 20년이요? 예. 이제 왜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타는? 미학적인 기준도 충족해야 되지만 이제 음향적인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고, 이게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아니니까 정말 살살 달래가면서 만들어야 되고, 앞에 목재를 건조하고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은 진짜 1년, 2년 이렇게 잡고 만들어야 되는 피곤한 악기예요, 기타는. 예. 공정에서 봤듯 기타는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공장이 옮겨가는 게 현실인데요. 미국에서 어쿠스틱 기타는 시작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제 그 산업이 넘어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게 90년대 혹은 뭐 70년대, 80년대 이때 굉장히 호황이었고, 거기서 이제 다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로 이제 넘어간 상황인데, 사실 이 모든 거를 설명을 드리는 기준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미국 브랜드를 만드는 OEM 생산 수량에 달려 있었던 거죠. 다른 공장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에서 OEM으로 생산할 때 인건비 비싸진 국내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비결 뭘까요? 저희가 OEM 프로젝트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공장보다는 좀 낮았어요. 브랜드를 아버님께서 이제 개발을 하시고 우리 자기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나 집중도가 좀 남다르셨어가지고 저희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나 철학에 맞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자체 장인분들하고 만들어내는 결과물하고 해외에서 제작되는 것들하고의 격차가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님부터 뭐 아버님부터 해서 진짜 51주년인데 올해가 반세기 동안 이제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와 어떤 그런 장인분들의 솜씨가 사실 가격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무형의 것들이 품질적으로 잘 결과물이 나와서 많은 소비자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좀 뮤지션들이 좀 사고 싶어하고 그런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브랜드들이 있고 미국 뮤지션들이 컨택이 굉장히 쉽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이 바뀐 그분들만의 악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몇 팀 없으니까 공방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도 좋은 영향을 받고 그분들도 저희한테 좋은 악기를 받아가시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는 거죠. 눈치채셨겠지만 51년 역사의 마지막 기타 공장 89년생 사장님이 가업을 물려받아 3대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는지 아니면은 뭐 이쪽으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음악을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음악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저는 개발실로 들어와서 마케팅이라든지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뭐 뮤지션분들하고 만나고 뭐 혹은 마케팅 같은 거 뭐 이렇게 회의를 하고 혹은 뭐 새로운 유통처나 개발을 할 때 좀 더 수월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음악적인 취향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89년생이 사장이 되면서 펀딩 방식의 온라인 유통 등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데, 무엇보다 직원 40여 명의 밥줄이 달려있는 만큼 책임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합니다. 좀 어깨가 무거우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한 번도 어깨가 안 무거운 적이 없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사업가가 뭐 현실에 안주하고 올해는 뭐 이 정도면 됐어, 혹은 이번 달은 뭐 이 정도면 잘했어, 뭐 이번 주는 좀 놓고 있어도 되겠다, 이런 거가 되게 말이 안 되고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항상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서 조금이라도 더 분배하고 저도 좀 더 가질 수 있고 더 넓게는 더 크게는 브랜드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을 제가 잘 이어받아서 저의 아들로 열심히 가꾸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브랜드를 공부해보니 그 끝에는 제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더라고. 정말 큰 유산이고 그런 거를 잘 유지하고 갖고 나가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죠. 네. 1대 사장이었던 할아버지, 2대 사장이었던 아버지는 젊은 3대 사장이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가치로 이런 것들을 꼽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내 한 본부는 기타를 만들었으니까 기타가 뭉그러지면 내 자신이 뭉그러지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왔던 것을 뒤를 이어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품질에서 양보가 있거나 품질 자체를 약간 내고해가지고 좀 싸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남들하고 똑같은 브랜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체의 악기 자체가 마케팅만으로 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질 자체가 안 좋으면 옆에 거는 허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국내 공장에서는 한 달에 약 1000여 대를 만들고 있고, 중국 공장에서도 기타를 만들어 국내는 물론 유럽, 미국, 동남아 등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타. 50여 년 역사를 넘어 100년 넘는 장수 공장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저희가 기타를 만들고 어떤 뭐 새로운 모델을 디자인할 때 항상 이런 기타로 이런 무대가 꾸며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악기는 연주되면서 음악을 만드는 거고 그 음악이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기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 공산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약간 스스로 멋이 없잖아요.